자, 보자. 뭐부터 봐야 된다고? 우리 극대극소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보면서 극대극소가 뭐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 그러면 둘이 개수랑 이렇게 차수랑 나눈 다음에 또 차수를 또 1을 더해서 정리는 뭐 그런 게 적분이게. 자, 다음에 적분 볼 때 보면 되고 그거는. 자, 극대극소의 정의 뭐였다고? 저번에 배웠던 거 가볍게 정리만 해봅시다. 자, 심플하게 뭐다?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을 극대라고 했고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을 극소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야? 다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뭘 봐야 되겠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자, 위로 볼록한 요런 모양에서 꼭대기에 있는 걸 극대, 아래로 오목한, 아래로 볼록한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값을 극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제 두 개가 성립한다 그랬죠?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이면 f'a는 제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미분계수는 0이어야 되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반대로 fx가 미분 가능할 때 선생님 그러면 미분 계수가 0이면 f'a가 0이면 0이면 이거는 뭐 항상 미분이 가능하고 뭐 미분 계수가 0이니까 극값이 되겠군요. 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었는데 계속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 아니죠. 따라서 뭐가 필요해? 주변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선생님 왜 부호 변화인가요? 이거는 도함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도함수 입장에서. 도함수 입장에서는 자,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플러스, 원래 함수가 감소하니까 도함수는 마이너스, 다시 원래 함수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플러스. 자, 따라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감소하던 게 그 순간부터 증가로 바뀌면 제일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분계수가 0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면 이제 하면 fx는 x는 a에서 극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정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fx를 미분하여 f'x를 구한다. 즉 도함수를 일단 구해. 그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체크하는과 동시에 부호의 변화까지 체크해야 되니까 f'x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구해주던지 내지는 증감표를 이용해서 뭐를 체크할 수 있어? 부호의 변화, 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도함수 구해서 2차 방식 내지는 3차 방식을 푸는 거고요. 이거의 근을 체크하고 그 다음 뭐야? 부호 변화를 항상 체크해야 돼. 진짜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부호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극대 극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 극값, 극소값, 극대값은 값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좌표처럼 찍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극대값과 극소값들을 보고 뭐를 구할 수 있게 돼? 우리는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게 오늘의 목적이었겠고요. 그죠? 증감표로 해도 됩니다. 증감표로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가능하면 증감표보다는 뭐를 쓰는 게, 그래프를 쓰는 게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자, 증감표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일 때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보고 극대극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하고 이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가진다면
어때야 할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차 함수랬지? fx는 3차 함수야.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3차 함수인데 우리 이렇게 약간 둘게요.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때 최고차항 계속 일단 양수였다고 합시다. 뭐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양수였다고 해볼게. 생각을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수였다고 해볼게. 그럼 너 미분하면 뭐가 되니? 3a x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교점이 없거나 x축과 교점이 있는데 접하거나 크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겠니? 다시 누구? f'x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는 김에 이왕 하는 거 좌표들도 다 주고 식도 한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였다고 치고 그냥 이때 a는 양수였다라고 할게요. 2bx 더하기 c니까 우리가 굳이 쓰자면 판별식을 뭘로? b제곱 마이너스 3ac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걸 외울 것까지는 없고 미분한 함수의 뭐를 도함수의 판별식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근데 이제 보면 원래는 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3차니까 b제곱 마이너스 3ac로 돼 있는데 외울 건 아니에요. 미분을 한 다음 맞아? 그때 판별식을 사용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이겠네요. 미분했을 때 판별식 사용하는 예, 그렇죠. 이 함수의 판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3ac가 되겠네요. 계산 결과는. 그래서 그 판별식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겠고 원래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볼게. 다시 한번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우리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계속 양수값만을 가지죠.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죠. 0이 될 수가 없죠. 근이 존재하지 않죠. 모든 값에서 f'x가 사실 뭐하다? 양수이므로 fx는 증가해야 하겠고 계속해서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3차 함수 fx가 뭐하다? 계속해서 커지고 이때 여기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이 뭐냐면 요거 최소값이죠.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요 점을 기준으로 제일 작을 때예요. 나머지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더 커져 나간다. 그치? 그래서 요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좋아요. 나중에 미적분이라든지 더 큰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요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 일단 뭐가 없다? 극값이 없다. 극대 극소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극값은 나이 없음. 그냥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제일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함수값이 양수고 순간적으로 0은 될 뿐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예요. 따라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값이 존재는 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인 형태로 이렇게 생겼겠다. 알겠지? 3차 함수 역시나 극값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다뤄봤던 저 명제에 만약 부호 변화가 없다, 있다 요 말이 없었다면 뭐가 돼? 내 손! 자,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단순히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분계수는 0이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오라면 감소하는 게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 도함수가 양수의 함수값에서 0이었다가 이제는 음수의 함수값들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0이었다가 이제 다시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플러스였으니까 원래 함수에서 뭐 했다가 증가하다가 너를 기준으로 알파, 너를 기준으로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뭐해? 플러스이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네.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원래 함수가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네. 극대값이라 부르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네. 너를 뭐라 부를 수 있겠어? 극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따라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파에서 극대값 F알파를 베타에서 극소값 F베타를 가진 겁니다. 벌레야? 방금 뭐 하나 또 붙어있다 날라가지 않았나? 자, 그래서 여기서 벌레 맞네. 아까부터 자꾸 돌아다니네. 이거 자, 어디서 들어왔지 이거? 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뭐야?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네.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네. 자꾸 날아다녀. 얘. 자, 아무튼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네.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네. 이렇게 극값이 존재하는구나. 참고로 극값이 존재할 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씩을 가지게 됩니다. 극대 하나, 극소 하나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볍게 정리해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뭐가 중요해? 당장 3차 함수 보고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 그래서 뭐를 구해?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요. 그래프를 확인해서 부호의 변화를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때 끝점, 극대, 여기 끝점을 극소라고 하고 극대와 극소의 좌표를 확인해서 써주면은 완벽한 는 아니지만 아주 아름다운 괜찮은 모양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3차 함수가 하는 김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이번에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 fx 자체는 그냥 똑같은 식으로 보고요. 똑같다. a가 음수였을 때. 자, 실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만을 해석해봐라 하면은 사실 a가 음수냐 양수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프까지 같이 그려드리려고 요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여기서 역시나 똑같아요. 판별식은 도함수의 판별식을 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3ac로 동일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개형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있느냐? x축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데 안 만나거나 접했거나 두 점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뭐야? 감소하죠. 모든 값이 음수니까 감소하죠. fx의 그래프는 감소해야 한다. 그나마 여기에 기울기가 가장 큰 값이니까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건 얘는 음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해봤자 뭐일 것이다? 계속 감소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뭔가 좀 너무 직선 같네? 자, 하여튼 너는 뭐야? 그나마 순간적으로 뭐 하게 돼? 기울기가 0에 가까운이 아니라 0이 되는 값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극값인 건 아니죠. 역시나 너희들은 극값이 없다. 너희들은 극값이 어차피 없다. 다시 한번 판별식이 음수거나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극값이 없다. 판별식이 양수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만 극값이 존재할 수 있고 마풀 마로 바뀌니까 감소하던 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뭐로 보는 거야? 극소와 극대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극소가 알파고요. 극대가 베타겠군요. 무조건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점이 그렇죠. 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이 극소, 위로 볼록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이 극대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극값이 두 개 존재하겠고요.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세트로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다항함수 인해상 극대만 3개 갖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극대, 극소를 합쳐서 몇 개, 이런 식인데 극대, 극소 개수는 항상 둘이 더해서 비슷한 개수거나 하나 더 많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한 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뭐가? 도함수 f'x가 이거 2차 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3차 함수 입장에서 극대의 극소가 존재하는, 즉 극값이 존재하려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근이 두 개 있어서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역시나 3차 함수 최고차이 음수여도 상관은 없다. 극값이 두 개 있으려면, 즉 극대든 극소든 극값이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도함수의 2차 함수입니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을 만족해야 한다. 잘렸네 위에. 자, 왜? 근데 극값을 못 가질 조건은 그럼 허근일 때.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하면 극값이 없어야 되네요. 판별식이 0 이하죠. 극값이 없을 때네요. 판별식이 0 이하죠. 따라서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지 않으려면, 얘는 극값이 없으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아야 하는 거고, 허근이거나 판별식이 음수라면 허근이거나 실근이 있긴 있는데 중근이거나, 안타깝지만 중근은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 이어야지만이 부호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야 되니까 조금 엄밀하게 설명을 하자면, 중근 또 3중근은 또 돼요. 뭐요? 3중근은 또 극대가 돼요. 예, 3중근은 됩니다. 그까지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좀 나중에 4차 할 때 좀 생각해보고, 일단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생각해보자. 어차피 2차니까 3중근까지는 갈 일이 없어. 자, 중근이라서 접하는 요런 상황, 자, 접했다라기보다는, 접해서 없는 거라기보다는, 접해도 근은 근이잖아. 뭐가 없어서? 부호 변화가 없어서. 너 양수에서 양수인 것 뿐이잖아. 부호가 안 바뀌었네. 증가하던 게 계속 증가했네? 그럼 너가 제일 크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옆에 있는 애들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네가 극값이 극대가 아닌 거야. 알겠지? 3번 접하면 가능은 하다고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만약에 3번 접했어. 얘가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면 어쨌든 근이 있고 부호가 변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접해서 네가 극대값이 아니다가 아니라 접했기 때문에 없다 라기보다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 너 부호 변화가 없잖아에 맞춰야 돼. 알겠지? 2번 접하고 4번 접하고 하다 보니까 부호 변화가 없잖아.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다? 너 극값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 변화 있으면 3번 접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호 변화가 있으면 3번 접해도 너 극수예요. 참고로 이거 x 4제곱이고요. 미분한 3x 세제곱입니다. 3x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부호 변화 있잖아요. 접한다 하더라도 부호 변화는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극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왜?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할 때마다 그림 그려보고 할 때마다 극대극소 구하는 노력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좀 빨리 보자면 3차 함수일 때 3차 함수 fx가 라고 합시다. fx가 3차 함수일 때 괜히 길기만 하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조건 뭐다? 도함수 f'x가, 도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뭐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갖지 않을 조건 하니까 웃기네요. 참고 갖는다 하는데 have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그냥 뭐 극값이 존재할 조건, 극값이 없을 조건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영문법으로는 have, has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번역하다 보니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네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을 때 극값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3차 함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4차 함수인데, 이야, 이걸 또 언제 4차 함수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 해야지. 그러려고 오늘 수업을 2번 나눴다. 좀 어렵다, 4차 함수도. 4차 함수가 어려워요. 4차 함수가 더 어렵지. 아무래도 4차인지. 오늘
아유, 그 뒤에 유제 4차도 있어. 왜 그래? 왜 4차 함수 왕따 시키고 그래? 자, 하여튼.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아, 이제 경우가 더 다양하겠지. 좋아졌다. 이거 언제 다 하나?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뿐만 아니라 우리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도 더욱더 크리티컬하게 범위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한 도함수는 3AX의 세제곱으로서 아이 4AX의 세제곱이지 새끼야.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입니다. 여러분 3차 함수의 개형 지금 6개를 살펴봤죠. 왼쪽에서 우리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어쨌든 최고차가 양수일 때가 요 3개밖에 없어요. 요 3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4차 함수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치 맞지?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슝 날아가는 놈이랑 어쩌다 하는 놈이랑 너무 심한데요, 이거? 자, 하여튼 슝 날아가는 그래프랑 중간에 그래도 한번 기울기가 0이었던 친구랑 이렇게 두 가지 있고 네가 요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사실 3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들먹들먹 그리려면 저 뒤에 단원에 있는 방정식 얘기도 같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은 자, 잘 들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었다고요. 인수분해가 되었다고요. 그래프로 대해 이해를 해도 좋지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요 인수분해 했더니 실근 하나를 가졌고 나머지가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허근이었던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여기 걸려 있으면 너 알파잖아. x축이 여기 걸려 있으면 너 알파잖아. x축이 여기 걸렸으면 너 알파잖아. 나머지는 근이 없죠. 선생님 얘는 극대극소가 있는데 극대극소 있는 건 뭔 상관이야. 근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거지. 근이 있어 없어? 얘밖에 없잖아. x축이랑 만난 애가. 상황상 지금 알겠지? x축이랑 만난 애가 너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 선생님 여기 x축일 수도 그건 좀 이따 할게. 자,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요렇게. 그럼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너 뭐라 불러? 극소라고 불러.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볼 건데요. 너는 극소 하나 가지고 계속 날아갑니다. 알겠죠?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F 알파에서 극소 하나 가지고 뭐예요? 빙 날아갑니다. 알겠죠? 너도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선생님, 얘는 이렇게 막 휘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인간인 이상 그래프를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이게 막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로 그릴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졌다면 다시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를 가진 상황이라면 바꿔 말해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면 극소는 항상 가질 수 있지만 왜? 3차식의 특성상 무조건 실근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근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근에서 극소는 반드시 가지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봐봐.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것뿐이야.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것뿐이야. 그래서 다 똑같이 날아가게 그려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3차 방식 실근을 하나만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겠어? 실근 하나와 중근을 가진 경우도 있겠죠. f'x의 그래프가 또 무슨 경우가 있다? 실근 하나와 중근을 하나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에 x축이 여기 걸린 거야. x축이 여기 걸린 거야. 따라서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을 가졌는데 자, 뭐야? f'x 정리해보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뭐 4a였다고 했죠. 근데 알파라는 근 하나와 베타라는 근이 제곱되어 있는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졌던 거야. 실근 하나와 뭐를? 중근을 하나 가졌던 거야. 중근. 참고로 얘 가지고 얘가 베타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식은 요것만 써놨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럼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 f'x의 그래프고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뀐 너 뭐야? 극소. 음수에서 양수로, 즉 극소에서 알파, F 알파라는 극소값 가졌고요. 뭐가 돼? 증가하다가 이 기울기 뭐야? 0이잖아. 기울기 뭐야? 0이잖아. 다시 뭐해? 계속 증가해요. 즉 베타, F 베타는 뭐는 아니야? 극값은 아닙니다. 여전히 극값은 아니에요. 계속 증가할 뿐이니까. 누가 극값이야? 너 혼자 극소야. 알겠지? 얘는 그게 뭐야? 반대죠. 마마풀이잖아. 마마풀이가 감소하다가 뭐였어?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었고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를 가져요. 이번에는 베타, F 베타가 극소고 알파, F 알파라는 친구는 극값이 아니야. 결국 접했는데 부호의 변화가 없는 친구들은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극대가 아니야. 극소 하나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있었던 건 전부 다 극값을 1개, 그것도 뭐야? 극소 1개만을 가지는 경우들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둘다 가진 경우. 극대, 극소 둘 다 가진 경우 이제 보러 가야지. 자, 보러 가자. 보러 가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네가 인수분해하고 나서 보니까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 4이었겠죠. 근이 하나, 둘, 셋 다 있었던 거야. 하나, 둘, 셋, 야! 다 있었던 거야. 알겠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이 3개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근이 3개 있을 수 있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던 경우였던 거야. F'X를 구해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근 3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즉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있도록 그려져야 하고, 이때 너 뭐야? 마플 극소네. 마플 너도 극소네. 풀마로 바뀐 너 혼자 극대네. 따라서 그래프가 극소였다가 극대였다가 극소를 갖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감마, F 감마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 이때 너와 너는 뭐가 되고? 극소가 되고요. 너는 극대가 됩니다. 따라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몇 개? 3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뭘? 극대를 가지려면 맞죠? 극대를 가지려면 이런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4차 함수 최고차항이 A인 것만 일단 해봤거든요. A가 음수인 것도 있긴 하겠죠. 자, A인 것만 일단 해봤습니다. 양수인 것만 해봤는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떠냐에 따라, 근데 지금은 도함수의 그래프보다는 약간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디에 집중하면 좋겠어? 근의 개수에 집중하면 좋겠어. 3차 방정식이니까 도함수는 3차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크게 3가지 경우, 실근이 3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실근이 2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실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실근이 하나 있는 경우, 즉 허근이 2개 있는 경우는 극소값은 가질 수 있지만 극대는 존재하지 않더라. 됐지?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실근 하나, 또 실근 하나, 실근 2개예요. 근데 실근이 2개밖에 없다는 건 하나가 중근이란 얘기였고, 하나가 중근이면 이렇게 뭐야?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일 수는 있고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일 수는 있지만 네가 극값일 수는 없지. 극대는 없는 거야. 역시나 극소 하나만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자, 네가 인수분해 했고 미분했고, 미분해서 3차씩 나왔는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식이 3개네, 근이 3개네, 실근이 3개네. 3개여야지만이 뭐야? 도함수가 실근 3개를 가져야지만이 원래 함수가 극값을 3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3개 가지면 중근 없다잉. 3개 가지면 중근 없어잉. 그래서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극소, 극대, 극소, 극소, 극대, 극소 순서대로 3개를 가지게 될 거고, 즉 이때만 유일하게 극대를 가질 수 있어요.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누가 더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크게 3가지가 되는데요. 왼쪽이 더 많이 내려왔을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겠죠. 아마 우연찮게, 티가 안 난다잉. 자, 좀 잘 그려보자, 동호가. 자,
예,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은 높이에 이렇게 생길 때도 있겠죠. 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알파와 베타의 차이와 베타와 감마의 차이가 더 큰 놈이 더 많이 내려가요. 이게 증가하는 정도잖아. 얘는 감소하는 정도고 증가하는 정도와 감소하는 정도가 누가 더 많냐 크냐에 따라 그래프가 조금씩 바뀝니다. 선생님 그것도 잘 체크해요. 이것도 나중 되면 잘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연습하는 처음 하는 단계니까 그냥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알게 됩니다. 숫자 넣었는데 1,5네, 2,10이네, 3,8이네 하면 5보단 8이 더 작으니까 뭐 밑에 찍으면 되잖아. 계산해 보면 대충 알게 되니까 별 문제 없이 찍어 보시면 됩니다. 알아는 두자. 자, 그래서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 자,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극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극값은 늘 존재합니다. 4차 방정식, 4차 함수의 특징이야. 4차 함수인 이상 극값은 늘 극소 하나를 갖게 된다. 최소 극소 하나는 가져야 돼. 왜냐하면 4차 함수잖아. x가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랑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럼 중간에 뭐 있겠어? 감소하다가 증가한적이 한 번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무한대 쫙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마치 2차 함수처럼요. like 2차 함수처럼 맞지? 그래서 뭐야 이거? 4차 함수는 반드시 극소를 가지게 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fx가 극대를 갖지 않을 조건. 극대가 없네? 극대가 없어. 왜 극대가 없는 거요? 극대가 없으려면 f'x가 뭐 하게 돼? 실근 1개 또는 실근 2개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조심해야 돼. 실근 1개일 때는 허근 2개인 거고 실근 2개는 왜 2개다? 한 놈이 중근이라서 2개인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f'x가 x-알파라는 실근 하나 가지겠지. 야, 여기 뭐야? 2차식이 하나 있겠지. 2차식이 하나 있겠지. 따라서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맞잖아.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허근 2개잖아. 나가리. 그 다음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차식의 판별식이 0이거나 0이어도 중근이니까 나가리다 맞지? 또는 x는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거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봐. 야,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x-알파를 하나 냈어. 나머지 2개가 중근일 수도 있지만 뭐가 얘가 근을 2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한 놈이 알파였을 수도 있잖아. 그럼 알파가 제곱돼 있으니까 중근이죠. 이것도 중근이다. 아잉? 아니 여러분 막 이런 경우 있잖아. x-1의 제곱 x 더하기 1이 됐는데 여러분이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한 놈 x 더하기 1이었어. 그래서 옆에 식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새끼 이거 중근이네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x-1 옆에 나오는 거 보니까 x-1이었어. 이거 보고 야 이거 근 하나 야 이것도 1이랑 마이너스 2개 있는데 하고 3개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1과 1이 중근이기 때문에 이거 중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자,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라서 허근 2개를 가지게 되는 경우거나 0이라서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거나 알파가 또 중복된 근이면 중근이니까 알파가 근인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요 밑에 방금 제가 엄청 강조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맞죠?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식의 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지. 자, 하여튼 그럼 너는요 뭐라고 하겠어? 4차 함수 fx가 극대를 가지려면 4차 함수 fx가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뭐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이 3개나 있어야 된다고. 별이 5개 아니고 실근이 3개. 알겠지? 실근이 3개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f'x 풀면은 인수분해 하나 하잖아. 그 옆에 2차식 남잖아. 그럼 뭐 해야 돼? 2차식이 뭐 해야 돼? 일단 근이 2개 있어야 되고 and 알파랑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x가 알파와는 겹치지 않아야 한다까지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요 포인트 꼭 기억해야 돼.
fx가 실근을 극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 3차 방식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를 했는데 근 한 개를 알아냈네. 나머지 2차식에서 근 두 개가 더 있어야 된다를 풀어야 되겠지. 근이 두 개 더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등호 없다. 등호 없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and 알파가 중근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근이 여기도 있으면 중근이잖아. 중근이면 안 돼요. 중근이면 절로 간다잉. 그래서 중근이면 안 돼요. 요거까지. 여러분 디테일 많이 중요하다. 왜 x가 알파면 3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3차 함수는 무조건 근을 최소 실근을 하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값 정리에 의하면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3차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언젠가는 음수인 값이 있고 언젠가는 양수인 값이 있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네.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겠죠. 따라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어.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올 때는 최소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되게 나와. 걱정하지 마.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되게 나와. 인수분해 해보시면 알파가 뭔지 1이다, 2다, 마이너스 1이다 정도로 아주 간단한 인수분해로 풀 수 있게 나와. 그러면 근이 하나 있다는 거 확인했지? 옆에 2차식이 써져 있는데 이걸 조건을 잘 해석해서 범위를 찾아주고 막 값을 찾아주고 해야 되잖아. 그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알파가 역시나 중근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fx가 극대를 가지려면 실근을 3개 가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실근 3개 되도록 만들어 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채용창이 A가 양수인 것만 있는데 A가 음수인 거 하려면 죽겠죠 우리. 자, A가 음수인 거는 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A가 음수인 건 어떻게 보면 될까? 다 뒤집으면 돼. 다 뒤집으면 돼. 반대로 뒤집으면 얘가 뭐야?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겠죠? 극소 하나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극대 하나로 바뀌게 되고요. 왜? 3차 함수가 최고차 음수로 뒤집어졌잖아. 따라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극대만을 하나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너 뭐야?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뒤집어진다, 맞지? 얘는 뭐야? 3차 함수가 얘가 이렇게 생기면 그때 만들어진 4차 함수는 이야 이렇게 돼서 극대가 2개, 극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선 극소가 무조건 하나 있었고 원래는 극소가 무조건 하나 있었고 극대를 가지려면 실근 3개여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 최고차이 음수면 그래프가 통째로 위아래로 뒤집혀지게 되니까 극대는 반드시 1개 이상은 있는데 하나는 있는데 극소가 원래 없었어. 근데 실근 3개를 가질 때만 비로소 뭐야? 극대 2개, 극소 하나. 극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따라서 fx가 극소를 가질 조건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극대 극소를 둘 다 가진 거죠. 자, 다시. 자, 여기서 왜 극대를 가질 조건이라고 했냐면 극소는 어차피 가지기 때문이에요. 방금 지우가 말한 대로 fx가 극대를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하면은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냐면 나머지 경우에는 극대 값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지우가 말해준 대로 fx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어차피 극소는 2개 있으니까 극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극대만 있다는 게 아니야. 극소 2개와 극대 하나, 극소 2개와 극대 하나를 가지는데 유일하게 이 경우만 극대 값을 가지고 나머지 극대 없잖아. 극소밖에 없잖아. 얘만 극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fx가 극대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극소는 원래 있으니까 극대를 가지려면 나머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뭐야? f'x가 실근을 3개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 둘,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와, 이 와중에 눈을 감아? 자, 눈을 감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자, 여러분 좀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요. fx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많이 그려보면서 익숙해져야 되겠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설명 못해요. 자, 사실 간단하게는 할 수 있죠.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 써져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야? 여러분 외우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하려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 4가지를 그대로 외워. 알겠지? 뒤에 예제 유제도 어차피 이 표현 4개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썼던 거를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진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짐. 2차 함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경우였죠? 자, 두 번째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음. 극값이 없더라. 그럼 왜 그랬냐? f'x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졌던 것임. 그렇다면 f'x의 판별식이라는 친구는 0보다 작거나 같았겠네. 그래서 여러분 3차 극값 존재, 판별식이 0 이상. 근데 3차 함수는 판별식이 없잖아. 미분해서 2차 만들어서 판별식 쓰면 되겠구나. 미분해서 2차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음.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f'x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서 3차 함수는 극값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시원한 커피 사 먹여놨더니 잠을 자? 자, 이 악물고 빨리 버티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지? 이제 8월 돼서 많이 더워지는데 진짜 많이 덥더라고 요새. 다들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 잘 해봅시다. 저번도 안내 드렸지만 8월 14, 15일은 학원 방학이에요. 얘기 안 했나요?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행복한 학원 방학이 2주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보자고. 적어놔야 돼? 내가 얘기 안 해줬었던가요? 얘기 해준 줄 알았습니다. 4차 함수 fx가 4차 함수 fx가 극값을 3개 가짐. 극값 3개를 가짐. 내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도 가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기본적으로 극소는 있었잖아요. 근데 극대까지 늘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극대가 있으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면 f'x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였습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내용이지만 x-알파의 판별 2차식이 또 있을 텐데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고 and 알파가 중근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4차 함수 fx가 극값을 한 개만 가짐. 만약 최고차항이 양수였다면 극소 하나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극대를 가짐이라고 했지만 극대 한 개에다가 실제로 극소 2개도 포함돼야 됩니다.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소 2개, 극대 하나까지 포함해서 3개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였을 때는 극소 1개는 무조건 있는데 즉 너밖에 없다는 거야. 즉 극대를 갖지 않음.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극대를 갖지 않을 때.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도록. 도함수 f'x가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건 아님. 따라서 실근 1개, 허근 2개를 갖거나 실근 1개에 중근 1개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중근 2개가 아니고 중근 1개.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다? 그냥 실근이 2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f'x가
하나 인수분해 했을 때 옆에 2차식이 나오게 될 텐데 2차식의 판별식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서 중근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이거 좀 정리해두고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좀 지워도 되겠죠 이제? 훈련을 꼭 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칠판에 그려드렸던 것처럼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해서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고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건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미적분 할 때까지 그래프는 계속 그리게 될 거예요. 많이 그려보세요. 수능 칠 때는 손 안 대고도 어떻게 그려? 눈 안 보고 어떻게 그려? 자, 그러니까 상세하게 직관표 다 그리고 함수 안 그려봐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이 그려봐야 돼요. 우리 그냥 막 남은 미적분이랑 수학 2 뒤에 내용 남았잖아. 그거 다 잘하려면 그래프 그리는 게 기본이야, 기본. 그 구구단 못 외우는데 계산하려고 하면 인생 엄청 힘들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부등식 정리하는 거, 다항함수 정리하는 거, 곱셈 공식 제대로 못 외우고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겠지. 항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모르고 뒤에 있는 단어 문제 풀려고 하면 인생 조지겠지.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뒤에 가서 활용을 하겠다? 쉽지 않겠죠. 허리야. 자, 그래서 필히 연습을 하셔서 필히? 자, 죄송합니다. 자,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 필히 연습을 하셔서 그래프를 잘 그려볼 수 있도록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숨도 쉬지 말고 숨을 쉬면서 그려야죠. 자, 숨 쉬면서 그래프를 계속 그려봐야 돼. 모든 문제는 다 그래프를 그려본다 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우리 저번에 예제 5번까지 해봤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야, 자는 거야? 똑똑 이올렸어. 자면 어떡해. 피곤하지? 자, 그러면 예제 두세 문제만 보면 되니까 그것만 좀 보고 좀 쉴 테니까 조금만 기운 내고, 자, 스트레칭하고 팔 쭉 뻗어봐. 어깨 피고. 그래. 잠을 깨야지. 졸면 안 돼. 덥다, 맞지? 인생이 쉽지가 않다. 쌤도 오늘 다 피곤하더라. 야, 허리야.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노, 그리고. 니들 자꾸 자가지고, 임마, 서서 수업들하고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써.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쓰기로 했어요. 꽤 나쁘지 않을지도. 이거랑 다르게. 심지어 카메라에도 걸리지 않는, 아주 괜찮아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생님 저 서서 수업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아무도 안 쓴 거 보니까 빌릴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예제 6번으로 와서 예제 6번부터 차근차근 3문제 정도 남았는데 풀어보도록 할 테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왜 근데 벗고 왔어, 민재씨? 이제 마스크 벗기로 했어? 그래. 벗고 다녀도 돼. 두 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다니시는 거야? 그냥 쓰고 다니는가? 편해? 편하진 않지 않나? 벗어도 돼. 근데 요새 또 다시 늦나면 조심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걸렸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 걸리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똑같이 아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걸렸을 때도 별로 안 아팠던 애는 그냥 감기처럼 별로 그렇게 막 아프진 않은데 열 좀 나고 그냥 뭐 기침 좀 나고 그 정도예요. 했으면 두 번째 걸려도 뭐 비슷하겠는데 처음 걸렸을 때 왜 아파서 링겔 맞으러 간 여자애도 있었고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깨깨거리던 여자애도 있고 물론 휴대폰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니 참 그것까지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려서 좋을 건 없죠. 당연히 두려워하거나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막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목이 진짜
유난 떤다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유난을 떨 정도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예전처럼 막 초창기처럼 막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니까 막 정말 막 꽁꽁 싸매고 다니고 뭐 바깥에 못 나돌아 다니고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감기 걸리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놈은 없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또 만약에 비를 맞거나 감기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좀 빨리 씻고 따뜻하게 씻고 좀 이제 이불 같은 거 덮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그래야 감기가 안 걸리지. 바깥에 비 갑자기 왔을 때 비 막 맞고 집에 대충 들어가니까 비 맞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대충 또 마르기도 한 것 같고 덜 찝찝하니까 대충 이렇게 툭툭 털고 있다가 맞지? 자기 전에 한번 득 씻고 자기 전에 씻어야 된다 여러분 알겠지? 자, 안 씻고 이렇게 잤다가는 다음 날 이러면 감기예요. 그 생각으로 인간이 체온을 조절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비를 막 몇 번 거의 한 3, 40분 가량 맞았거나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비를 맞았거나 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내시면 체온을 내기 위해서 몸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기 몸살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요. 비 맞았으면 집에 가셔서 빨리 옷 갈아입고 가능한 한 씻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는 게 좋아요. 1시간 정도는 이불 덮고 이제 꿈나라로 떠나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 감기가 안 걸려. 원래 그렇게까지 뭐 그렇다고 뭐 유난 떨 건 아니지. 비 좀 맞았다고 뭐 선생님 저 비 맞았는데 학원 못 가겠어요 하고 바로 집에 뛰어가서 마치 씻고 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지. 집에 돌아가면 빨리 이제 손발 닦고 가능하면 샤워 한번 하고 푹 쉬시는 게 좋잖아.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예방을 위해서 손 자주 씻고 뭐 내가 좀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거나 하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학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지금 좀 낮다고 저는 보는데 학원 와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 걸린 친구들도 물론 학원이 하나의 전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요새는 학원도 결국 코로나 걸리면 하루 이틀 쉬다가 일주일 정도 쉬다가 안 오니까 걔 때문에 막 전파되는 일은 제가 아직은 못 봤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마스크 벗어도 크게 뭐 무리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안 걸려봐서 얼마나 아픈지도 잘 모르고요. 제가 안 걸려봤다 보니까 얘기를 좀 더 드리기가 힘듭니다. 걸렸던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아팠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걸려봤잖아. 너 안 걸렸던가? 그래. 넌 아니구나. 걔들이구나. 미안해. 착각했어. 걸렸던 친구들 중에는 많이 몸이 안 좋았거나 특히 뭐 불편했던 친구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아직 안 걸렸던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걸렸을 수도 있는데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둔하거나 아니면 안 아팠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다녔겠죠. 저는 올해 초에 여자친구가 걸렸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살잖아요. 여자친구가 걸려가지고 집에 이제 격리를 따로 하긴 했습니다. 작업실을 좀 재우고 이틀 정도.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같이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했는데 별 문제 없길래 제가 근데 유난을 좀 떨었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한테 집에 본가에 가 이 새끼야 하면서 보내고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뭐 한 2, 3일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냥 그리고 그때 동안 일주일 동안 3, 4번이나 코를 찔러댔습니다. 알겠죠? 확인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내가 쉬고 싶어서 찌른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걸리면은 또 학원 특강이나 이럴 때 불편하긴 해도 쉬어야지. 걸렸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니? 그지? 근데 이제 애들이 그때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내 때문에 전파당하면 좀 곤란하잖아. 학생들끼리 전파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내가 수업하면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나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코로나 걸린 채로 수업을 할 수는 없죠. 불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은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물론 그냥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때 여러분들도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그때 코로나 걸린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약간 안일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늘 조심했습니다. 유난 떠는 건 저니까요. 항상. 타격이 심하잖아. 다들 마스크 슬슬 벗고 수업하자 했을 때도 저는 그래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달가량 더 쓰다가 아무도 안 쓰고 다니길래 저도 이제 쓰고 물론 내가 니들보다 먼저 벗었다. 그지? 자, 무튼 코로나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집중. 예제 6번 보자. 자, 헤이, 집중. 자, 예제 6번. 함수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최고차항이 양수네요. 뭐 a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가 뭐 하도록? 극값을 갖도록 1번이다. 3차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근이 2개. 도함수가 근이 2개. 자, 여러분 거의 반사적이야. 도함수 미분 안 하고는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미분부터 일단 때려. 자, 다시 뭐라고? 미분한 도함수가 근이 몇 개? 2개. 네가 근이 2개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잘못 썼다. 4분의 D가 2A의 절반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A 9A죠? 네가 양수일 것. A 곱하기 A 마이너스 9가 뭐 할 것? 양수일 것. 두 줄 아니다 한 줄이다. 따라서 뭐야?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9보다 크다.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이게 다예요. 선생님 근데요. 도함수구에서 판별식 때리면 답이다 이거야. 모두가 따로 극계값 모두가 따로 하는 그런 걸 보세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 판별식 범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 내가 여기에 극값을 가짐이라고 썼는데 극값에는 극대와 극소가 있습니다. 즉 극대와 극소 모두 가지기 때문에 극값을 가진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극값을 가짐이라고 하면 극대 하나만 있어도 극값이고 극소 하나만 있어도 극소값 하나만 있어도 극값인데 아까 다 보여드렸다시피 3차 함수는 없으면 둘 다 없고 있을 거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극값이 없을 거면 둘 다 없고요. 극대가 있다면 극소도 있어요. 즉 극대와 극소 한 세트를 같이 가지는 거야. 3차 함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자 유제 8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예제를 풀고 있는데 유제를 보면서 이 녀석. 자 하여튼 유제 8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기 위한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3차 함수는 가질 거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갖고 안 가질 거면 하나도 못 가져요. 극대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3차 함수에. 따라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말이나 극대 극소를 하나씩 가진다 또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뭐야? 4차 함수는 극값을 가진다는 표현을 쓰면 적어도 4차는 극소 하나는 가지게 되니까 극값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원래 당연히 극값은 하나 있어 걔는. 알겠지?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극값 한 개밖에 없다. 극대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너 더 이상의 극값은 없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극값이 3개나 있다. 내지는 극대 1개가 추가된 극소 2개와 극대 1개가 있는 극대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하면은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 질문이긴 했습니다. 다만 왜 예제 문제 설명하는데 유제를 풀고 있는 거야? 너 자꾸 이럴래? 이렇게 얘기해도 보질 않는군요.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젯밤에서 막 빡쳐가지고 한번 개 지랄은 아니고 애들한테 막 잔소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졸았어 또는 여러분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왔어.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때려? 그 아동학대잖아. 자, 그럼 바로 저랑 같이 법원이나 경찰서 가야 되고 여러분 막 집에 녹음기 막 숨겨서 올 수도 있잖아. 증거 수집하려고 하면서. 저 여러분이 폭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분명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폭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나쁜 놈들아. 자, 하여튼 녹음 못했냐? 하지 그랬어. 자, 하여튼 전 여러분을 때려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때렸니? 이건 진실이죠. 전 여러분을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린 적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때린 적은 없네요. 야, 뭐 다른 건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 표현이 좀 그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빡치면 여러분 허위 광고로 고소할 거야, 하여튼. 허위 사실로 고소할 거야, 하여튼. 장난이고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때릴까? 안 되잖아. 그럼 잔소리 할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다잖아. 근데 잔소리도 계속하면 진도도 못 나가고 시간만 많이 가고 여러분 사실 잔소리 하다 보면 좌잖아. 잔소리 듣고 있으면 저 새끼 또 잔소리 한다 하면서 한 귀로 듣기 한 귀로 흘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남겨서 시킬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와우.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수업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군요. 이거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좋아.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젯밤 애들이 한 얘기가 남겨서 시켜였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게? 지들은 마침에 10시거든. 6시 반부터 수업해서 마침에 10시거든. 그러니까 남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새끼들이 하는 거야.
새끼들. 왜? 남으면 나랑 같이 남게 되잖아. 오케이. 그거 해보자. 같이 남으면 나도 집에 못 가잖아. 근데 내가 왜 니들 때문에 집에 못 가야 되냐? 울면서 쌤이 먼저 얘들아 먼저 오늘 가지 않을래? 이지랄 하게 될 거 아니야. 나도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막말로 니들이 숙제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한 건데 왜 내가 같이 남아서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쩌다 하루 이틀 할 수 있지. 야 보조쌤들 무슨 죄가 있어서 야 그 보조쌤 한두 시간 더 남겨서 일 시키면 나도 월급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월급을 더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니들은 뭐 새끼들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 학원에서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주말에 불러서 보조쌤들 여유되는 시간에 좀 더 봐줄 수도 있고 내가 수업이 비는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더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청하시고 여러분이 나에게 부탁하거나 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건 열심히 할 때 얘기 아니겠어? 여러분 숙제 안 해왔잖아. 숙제 안 해왔는데 내가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야 너 더 해야 되니까 남아 해갖고 같이 남아서 이렇게 숙제하다 집에 가? 애들이 그러자고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안 할 거야. 난 집에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자. 하여튼 저랑 계약하셨잖아요. 3시간 반 수업하고 수업료 이만큼 낼 테니까 열심히 너 수업해라잉 하고 그래서 난 돈 받았고잉. 그래서 나도 열심히 수업하고잉.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겠지.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숙제를 안 해왔잖아. 계약을 어긴 건 먼저 너희들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고. 해왔어? 숙제를? 자 그럼 좋다. 숙제는 해왔어. 숙제를 그럼 안 해오면 어떻게 할까? 만약 안 해오면 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군요. 오케이 이거 뭐 좋아. 그럼 제 최후의 수단 이르기. 엄마한테 이르기. 우리 엄마한테 일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 엄마가 더 세겠지. 야 우리나라 장유서야. 우리 엄마 몇 살인 줄 알아? 61야 임마. 까불지 마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가 맞지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했는데 뻑뻑뻑 해봤자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돼서 엄마 내 저 사람들이 나 괴롭혀. 우리 엄마 야 너 뭔데 하면서 61 아줌마 등장 해갖고 아줌마가 아니군요. 이제 할머니군요. 그래도 아직까지 골프 치러 열심히 다니니까 완전 할머니는 아닌가 봐요. 근데 60살 잔치하잖아요. 아이고 예순 잔치는 옛날 이야기야. 환갑은 옛날 이야기야. 환갑이 정확하게 61인데 그건 옛날 사람들. 옛날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초반이던 시절에 야 50대면 다 죽었단 얘기야. 보통 사람은 죽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60살 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건 이 사람이 인자강 태어난 것 자체가 난 오래 살지 하면서 웸 하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거나 유복해서 좀 더 환경적으로 나아서 오래 살았거나 어쨌든 경사로운 일이잖아. 그래서 축하 잔치를 한 거야. 누구 돈으로? 야 임마 60살 먹 할머니 돈으로 해야지. 마을 사람들이 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마을 잔치 대신 열어주겠어. 그쪽 집에서 하는 거야. 그쪽 집에서 소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잔치하는 거야. 왜? 축복하는 의미야. 오래 사셨다고. 요새는 60까지 못 살고 죽으면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할 수는 있어도 60 살았다 박수 막 쳐주고 와 허 여사님 60세까지 사셨군요. 와 이러진 않는다고. 다 60살까지 살아있어요. 보통은. 우리 엄마 60 하는데 아직도 골프 치러 해외 다녀. 건강하다고. 60살 살았다 와 엄마 박수 치고 이러진 않아. 축하는 해야겠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효도 관광 이런 거 보내주고 돈 딱 쥐어드리고 해야지. 근데 그다음에 박수 막 치고 야 사람 다 불러 모아 다 와 친척들 다 와 해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이러진 않는다고. 그냥 가볍게 밥 먹고 선물 정도 주고 하긴 하죠. 7순 되면 조금 더 크게 하고 8순 되면 좀 더 크게 할 수는 있겠죠. 여유 되면 크게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무튼 제가 여러분 숙제 안 해오거나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르기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르면은 나아지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어머니 숙제를 안 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벙찌겠죠. 아니 선생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하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 자 제가 지우를 때리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거고 잔소리를 해봤자 지우는 듣지 않습니다. 해오라고 해도 안 하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학원을 좀 더 부를까요? 그런가? 학원에 좀 더 불러서 시킬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 아니요. 그건 좀 별로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기. 왜 자꾸 다음 시간으로 미루냐. 해왔어? 알았어. 그럼 좋아. 그럼 두 번째 안건 조는 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졸면 제가 뭐라 할 수 있죠? 자는 놈을 등짝을 때려 깨운다. 아동학대 바로 안 돼. 때리는 건 이제 선택지에서 빨리 빼자 알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때리고 싶진 않아요. 뭐 여러분 뭐고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 피곤하면 졸아야 돼. 피곤하면 자는 게 맞아. 근데 이걸 반복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곤하셔서 많이 졸 것 같으면
스케줄을 조정해서 덜 피곤하게 만들든지 어젯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오든지 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와서 조는 것보다는 숙제를 좀 덜 해오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게 조금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이지만 그나마 좀 더 나은 놈을 고르자면 그래도 수업 시간에 덜 조는 놈이 나아요. 수업 시간에 졸고 숙제 다 해와 봤자 수업 시간에 졸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로 숙제 다 해오는 것도 완벽하게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럼 여러분 졸아. 그럼 어떻게 할까? 때리는 건 안 돼. 그럼 잔소리해? 소리를 막 질러. 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 하면서 그러다 다시 자잖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에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까? 또 안 돼요. 마이크를 오케이. 그럼 여기 방 소리가 좀 더 크면 덜 자는 건가 확실히? 아니면 마이크 돼가지고 스피커를 사가지고 엄청 높은 노래. 여러분 깨우려고 스피커까지 해서 노래를 갑자기 수업 시간에 노래를 키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좋은 노래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노래를 왜 키냐고. 네가 안 주는 게 먼저지 임마. 그래 좋다. 그래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마이크를 준비해서 좀 더 큰 소리로. 아니 스피커요 스피커. 스피커로 좀 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 네, 일단 뭐 오케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여러분 서서 수업 듣는 건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4개월째 제가 효과를 못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지. 이거 환불도 안 돼 이제는 얘들아. 억울하지 않게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자, 하여튼 나쁜 놈들. 내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잠원데 이거 써도 돼요. 응? 잠원데 이거 써도 돼요. 잠 오는데 이거 써도 돼. 이 새끼 내가 쓰니까 이 새끼 또 그냥 지가 또 쓰고 싶어가지고 욕심쟁이 같은 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갖고 가서 서서 수업 들어 괜찮아. 이런 저기 욕심쟁이 아니고 뭐 욕심쟁이 아니라 좋은 거야. 서서 수업 들어서 잠 안 자면 좋은 거잖아. 배려해드릴게요. 날 배려할 필요가 없다. 나 이거 없어도 돼 임마. 없이 6년을 수업했는데 그냥 억울해서 쓰는 것 뿐이야. 저기 하나 더 있기도 하고요. 제가 착하니까 드릴게요. 나 얘 이런 게 진짜 싫어. 자,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선생님인 내가 여러분이 뭐 졸거나 숙제 안 해왔을 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중고 팔면 뭐 내가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팔면 뭐 아파트가 갑자기 맞지 30평대에서 40평대 뛰는 거 아니잖아.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한테. 그래도 뭐 고기 한번 사올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적인 생각이로군. 그래. 그거는 참고해서 몇 번 이렇게 쓰다가 도저히 쓸모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면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헛짓거리였네요. 자, 하여튼 또 헛짓거리를 시도해봤다는 게 의미가 있죠. 소용이 없구나 이건. 아니에요. 8만 원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해요? 아니면 중고에 팔면 2만 원, 3만 원. 야, 새 건데 그래도 2만 원밖에 못 받아? 너무한 거 아니야? 후려치기 보소. 자, 하여튼 2만 원에 판다 하면 지가 제일 먼저 사서 들고 갈 놈이네. 야싸 이거 2만 원에 샀으니까 좀 이따 당근에 4만 원에 다시 팔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창조 경제네 거의 그냥. 선생님 등쳐먹은 걸 뭐가 달라요. 자, 하여튼 자 다시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집중 좀 해. 떠들고 다 했다잉. fx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 3차 함수가 뭐 하자?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보자.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뭐야? 미분한 도함수 2차 함수가 즉 9x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2x 더하기 a라는 이 2차 함수가 뭐를? 근을 갖지 않았다. 내지는 갖긴 했는데 부호의 변화가 없었다. 즉 중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하면 제일 좋겠고 잘 안 되더라도 자, 의식적으로 외워. 극값이 없으면 도함수에 2차 도함수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실근이 없구나. 아니면 있는데 중근밖에 없구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4분의 d는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9a죠. 네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되면서 1과 4 사이가 되게 됩니다. 됐죠? 1과 4 사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보고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예제 7번은 사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이 3차 함수 fx가 선생님 똑같은 게 왜 또 나오나요? 차이가 있지. 유형 자체는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3차 함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갖기 위한 저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따 듬노. 자, 저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럼 뭐야?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도함수인 f'x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 심지어 식도 똑같네. 이 자식은 상상력이 부족하네. 아, 저건 3에 이건 3이라는 좀 차이가 있나요? 자, 근데 뭐 상상력이 부족해 애들, 그지? 이 범위, 이 도함수가, 이 도함수 이, 2는 좀 이상한데 3이 도함수가 이가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도함수 2차니까 이렇게 생겼지? 너의 두 실근이 있어야 되는데 뭐보다 큰? 마이너스 2보다 큰 두 실근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 뭐라 배웠어? 근의 위치 내지는 근의 분리 이런 거 배우잖아. 기억나나? 왜 해야 되는지 기억나?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 해본다. 자, 기억나 이거? 안 나죠? 또 정리를 해줘야 되나? 수학 원할 때 한번 하긴 했다잉. 기억납니까? 난리가 없지. 자, 여러분 보세요. 몇 개씩 풀어야 돼? 4가지 조건을 풀어야 돼. 4개. 별이 4개가 아니고 자, 4가지 조건을 풀어야 돼. 첫 번째, 일단 판별식 0보다 커서 두 개는 있긴 있을 것. 두 번째, 축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것? 클 것. 2차 함수의 축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 클 것. 아, 참고로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3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즉 이 함수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에서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클 것. 3가지를 만족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를? 마이너스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의 위치, 근의 분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 다다다답 하고 다시 자야 된다. 알겠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응? 제발 외워라. 근의 위치. 근의 위치가 뭐예요? 하면 2차 함수가 2차 방식이 실근을 2개 가지는데 이 실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떤 식으로 근을 분리해 주는가? 이래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꾸준히 반복해서 정리시켜야지. 알 때까지 한다. 자, 판별식이 뭐야? 판별식 4분의 d입니다. 4분의 d는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지. 따라서 바로 풀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가 3보다 크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범위가 나왔습니다. 축은 어떤데요? 축 마이너스 2a 분의 b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풀면 a가 6보다 작다가 범위로 나옵니다. 축이 마이너스 2의 분위기예요? 네,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b. 걔를 축이라고 하죠. 날 축이라고 불러. 자, f'-2는 f'-2는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5 더하기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네가 0보다 클 것. 따라서 풀면 a는 4분의 15보다 작을 것.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f'x가 일단 제일 중요해.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겠고 각각 푸니까 너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서 아이고 공간이 살짝 모자라네. 자, 여기다 그릴게. 그냥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이요, 3보다는 크다이요, 6보다는 작다구요. 근데 누구보다는 4분의 15. 4분의 15는 참고로 3. 얼마 정도 됩니다. 4분의 15보다도 작다구요. 따라서 셋 다 겹치는 부위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a가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 범위일 때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하나씩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이제 정리해 줄게, 그러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참고로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의 도실근이 알파 베타에 관하여 첫 번째 두실근이 p보다 크다. 참고로 a가 양수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요. 알파와 베타라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뭐가 p라는 값보다도 더 큰 데서 생기려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개형을 만족해야 하겠고, 첫 번째.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은 했으니까 등호가 있어도 되고요. 두 번째, 축은 p보다 클 것. 세 번째, 저 함수, 저 방정식을 fx라고 한다면 p에서의 함수 값이 뭐 할 것? 양수일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실근이 q보다 작다. 그럼 2차 함수, 최고차인계수와 양수인 2차 함수의 경우는 q보다는 더 작은 근 베타와 알파를 가지셔야 한다.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있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q보다 작을 것. 세 번째, 그때 함수값 fq가 역시나 양수일 것. 세 번째, 두 실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q는 더 큰 곳에 p는 더 작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너와 너를 짬뽕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짬뽕이다.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 동시에 만족. 판별식이 0 이상 p와 q 사이에 축이 존재하고 fp도 양수고 fq도 양수고 하면 되겠죠? 후, 4개 다 풀어서 4개 중복되는 범위를 다 구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렇게까지요? 네, 그렇게까지요.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두 실근 사이에 R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P가 작은 거예요? 지금 P가 Q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번에는 두 실근이 있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이에 R이 존재하는 겁니다. R 따라서 이건 첫 번째 FR이 음수다.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오 마이 갓! 졸라 쉽네? 이거 근데 도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도함수가 왜 나와? 지금은 그냥 도함수랑 상관없이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미분했을 때 넣어야 되죠. 문제. 아, 지금 문제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자, 예제 7번을 보면 fx가 아니라 도함수인 f'x가 도함수인 이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죠. 이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양수다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썼고, 여기서의 f라는 건 내가 너를 f라고 했을 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얘의 도함수가 아니라요.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보려고 했던 이 두 근을 가지고 그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함수가 f'x였으니까 f'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면 좀 이따 볼 거는, 지금 보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또는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방정식을 내가 그냥 fx라는 함수로 보자 라고 한 거예요. 저때 fx 대신에 ax를 쓰든 gx를 쓰든 별반 다르진 않겠습니다. 됐죠? 일반적인 상황의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f라고 했을 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함수값 음수가 있으면 두 근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안 해도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쌤! 두 실근이 있긴 해야 뭐 사이에 있든 없든 할 거 아니에요? 음수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두 실근이 존재합니다. 안 해도 돼요. 이 범위 구해보시면 얘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얘를, 말이 좀 이상한데?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범위를 구하면 어차피 너만 구하면 돼요. 따라서 너를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옛날에도 설명하긴 했지만, 자, 우리 중간값 정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이거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인계수 양수죠? 나중에 무한대로 간다. 야, 나 음수야. 나 음수라니까? 음수와 양수 사이에는 근이 하나 있다. 오,
나 이쪽에 가면 x가 마이너스 반대로 할 때 무한대. 이쪽에 어딘가 양수죠. 이거 어떤 함수가 양수죠. 나 음수지. 양수와 음수 사이엔 근이 하나 있다.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지만 너무 당연히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너만 확인하면 충분하겠다. 됐지? 이거는 지금 수학2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거 뭐야? 그 수학상에 있는 내용이죠. 수학상에 있는 방정식에서의 내용인데 어쨌든 수학상 다시 또 여러 번 보셔야 되니까 정리만 해두시고 예제 7번을 풀 때 이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뭐를 썼어요? 두 실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곳에 존재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도함수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제 7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요거를 적용해서 문제 풀 건데 우리가 적용을 할 문제의 함수가 도함수였던 겁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함수였던 이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냥 뚜껑 닫힌 거야 혼자. 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 문제에서 정의하기를 두 실근이 p보다 크다라고 했지 서로 다르다,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근도 두 개예요. 저번에 얘기했다. 중근도 두 개다. 한 개밖에 없는 1차랑 중근을 가지는 2차랑은 달라요. 중근도 일단 두 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는 등호를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도함수가 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려면 자,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려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풀 때도 일반적인 상황은 판별식을 넣어서 풀라고 배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 같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나? 0 이상이다를 푸는 게 맞는데 만약 고1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강조했다면 당연히 등호 빼야겠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저기 봐. 다시 봐. 될 때까지 한다. 극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된다. 아까 그래프 봤죠? 서로 다른 애여야지 풀이 바뀌면서 극대극소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서로 같은 중근이 되어버리면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잡았어? 아주 잘했어. 칭찬 스티커 0.5개 정도 드리겠어. 네. 가능하면 벌레 잡는 것도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못 들었겠네. 왜 서로 다른지. 지우씨,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죠?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그냥 가져야 되니까가 아니라 중근이면 극대극소가 아니라서 그래. 서로 같은 중근이면 부호의 변화가 없었다. 너 또 어디? 아, 그래. 버려야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지우야 다시 봐라. 판별식이 0이라서 중근이면 양수니까 증가하던 게 증가해서 얘가 극대가 아니에요. 극값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극값을 가지려면 근이 반드시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니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지 되는구나. 이제 10번인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봐라, 이 새끼 또 유제 풀면서 나한테 익한다. 진짜 유제 10번이 유제 10번 풀기 위해서 지금 좀 끊겼었는데 마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중간에 끊지. 그래, 뭐 궁금한 건 물어보고 끊어야지. 괜찮아.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조건을 줬을 수도 있어. 잘 봐라. P와 Q 사이에 D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P와 Q 사이에 작은 근이 존재하고 이런 얘기 했었으면 FP는 양수다, FQ는 음수다 이러면 되잖아. 맞지?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자. 즉 그래프 그려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자, 유제 10번 한번 내가 중간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이랑 예제 11번 똑같이
네, 뭐 그렇겠죠. 자, 네. fx가 막 있었겠죠? 안 쓸 거야. f'x가 있었겠죠? 네가 미분해봐. 함수가 하나 있다, 맞지? 자, 이 함수가 뭐야? 지금 최고창이 뭐야? x제곱이죠. 안 쓸 거야 했는데 써줬네. 이런 친절한 선생님이 또 어딨나. 봐봐. 최고창 계수 1이지? 도함수 이렇게 생겼다. 이거 도함수야. 이거 원래 함수 아니야. 도함수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극대는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게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게 극소가 되는 x의 좌표예요.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극대가 있고, 1보다 크다 해서 극소가 있어야 되네. 자, 여러분. 원래는 fx가 있겠고, fx의 극대가 어디에 있다고?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극소가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는 어차피 도함수의 근이니까 도함수한테 가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두 개의 근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0과 1 사이에 근이 하나 있고, 그것도 뭐야? 극대니까 작은 근이 있고, 큰 근이 극소가 되는 x의 값이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자, 여러분, 극대 값이 더 큰 거고요. 극소 값은 더 작은데, 그거는 값이고, 극대가 되는 x의 좌표,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는 최고창이 양수인 이 상황에서는 극대가 되는 x의 좌표가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보다 작습니다. 그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따라서 극대가 되는 x의 좌표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는 1보다 큰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보니 f'0가 뭐여야 되겠고? 양수여야 되겠고, and f'1이라는 함수 값은 음수여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그게 뭐일 것이다? 유제 10번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될 것이다. 네. 왜냐? 어차피 음수인 게 있으면 근의 존재성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축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두 개만 확인하면 사실상 충분하겠군요. 실분 축도 확인해야 돼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루트 나오는데. 답에 루트 나올 수도 있어. 뭐 답에 루트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뭐 갑자기 정치인들이 쳐 돌아가지고 국회에서 맞지? 땅땅땅 찍어버리면서 앞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수학 함수의 답에 루트가 들어가는 이는 엄령이 금지한다. 이딴 법을 만들면 돌아버리겠지만 답을 루트가 아니게 만들어야겠죠? 미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겨. 떼법도 그런 떼법이 어딨냐? 자,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수학, 수능,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서는 친절하게도 모든 답이 정수입니다. 맞죠? OMR에 마킹해야 돼서 모든 답이 다 정수예요. 맞잖아. OMR에 다 마킹해야 돼. 그럼 40만 명의 시험지를 다 걷어가지고 한 명이 동그라미 치고 있어? 오케이, 127 제대로 썼고, 3분의 2 루트 2, 오케이. 이 새끼 이거 유리화 안 했네? 그래도 맞다 해줘야지. 뭐 이러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을 전부 다 정수로 바꿔서 마킹을 해. 그래서 답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3분의 루트 7이 나오잖아. 안 잘리네. 그래서 만약 진짜 답이 3분의 루트 7이잖아. 그러면 이 수를 뭐 하자? P분의 루트 Q라 하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죠 하면서 그냥 억지로 정수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 루트라든지 무리수라든지 다 기어 나옵니다. 당연히 뭐 답이 진짜 정수만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 써가지고 아니면 제곱을 해서 쓰게 하든, 제곱을 해서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인 소수 만들었을 때 심지어 다음 수가 n분의 n이 된다. 이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할 때는 옆에 다 써져 있습니다. mn이 서로 소인 정수다.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4분의 3인데 어떤 새끼야, 선생님 이건 40분의 30이니까 답을 7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딴 소리 하면 개똥 같잖아. 그러니까 서로 소인 정수라고 다 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논란은 1도 없다. 알겠지? 수학 모의고사에 논란 같은 건 없다. 잘못 낸 문제 한 번도 없었다. 알겠지? 이때까지 역대 수능상 수능 문제를 수학 1 잘못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있죠. 과연 이 정도의 수준이 교과서 수준의 공부,
문제집 몇 건 풀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하면 그렇다고 매기하기는 힘든 수준의 문제가 몇 개는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잘못 낸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수학에 그딴 건 없어요. 예제 8번입니다. 드디어 4차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오늘? 자, 함수 fx가 4제곱해서 4차 함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진도는 정말 차라리 느려져도 괜찮아요. 제가 뭐 잔소리하면서 느려진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업 하다 보니까 질문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 괜찮아요. 오히려 본인이 수업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질문하시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설명하는 도중에 끊는 것보다는 좀 이제 마무리되면 질문하시고 요새 잘하대 손 들고 그래 그러면 좋잖아. 가능하면 유제는 좀 이따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왜 대체 설명하는 도중에 근데 뭐 잘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슬쩍슬쩍 미리 풀어놓고 좀 이따 조금이라도 일찍 가보겠다는 강한 의지. 이거 근데 중요하다. 학생들의 보상 심리를 조금 이용해서 잘하면 일찍 보내준다는 빌미로 조금 더 시키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좀 뒤틀려서 일찍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예비군 가게 되거든요. 예비군 가면 졸라 하기 싫어요. 당연하겠지만 너 같으면 평소 열심히 학교 잘 다니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군복 입고 나와서 땅바닥 구르라고 하면 구르고 싶겠냐? 굴러 하고 앞으로 약진 앞으로 하고 땅바닥도 구르고 총돌 뛰어야 되거든요. 땀도 나고 힘들어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일찍 끝나시는 분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다들 존나 열심히 해요. 하고 오케이 157번 예비군 훈련병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훈련병이 아니죠. 예비군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조별로 있어. 한 조에 같은 조 한 10몇 명 있거든. 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조별로 점수 매겨가지고 4시쯤에 점수 높은 사람들 조를 먼저 보내준대. 우리 조 그때 1등 했어요. 굴합니다. 3등 했어요. 그래도 4시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 3번째로 일찍 가야지 하면서 바로 일찍 갔지. 그리고 뭐 했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 왜냐면 일찍 마치는 대로 빨리 가서 수업해야 돼가지고. 아이씨.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달려와서 수업했습니다. 그렇다고 군복 입고 와서 수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한 4시, 5시쯤 마치는 거라서 마치면 집 가서 옷만 갈아입고 샤워 한번 하고 옷만 갈아입고 학원 다시 오면 한 6시 반쯤까지 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수업만 좀 빼거나 아니면 앞 수업을 딴 사람한테 좀 부탁하고 제가 좀 늦게 올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하니까 원장님 뭐 적있냐? 내가 뭐 예비군을 빠질 수는 없잖아. 예비군 빠지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범법 행위입니다. 참고로 범죄자야. 예비군 일부러 빠지면 2번까지는 빠져도 되고 3번째, 4번째부터는 범죄예요. 당연히 다 잡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업을 하루 종일 야 오늘 수업 없다 해버리면 애들은 좋겠지만 저도 좋은데 사실 원장님께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다 했죠. 우연찮게 한 3시쯤인가 3시 반쯤에 이제 강당이 기다리고 있는데 4시쯤부터 다 보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3번째로 가게 돼서 되게 일찍 마치고 바로 차 타고 미친 듯이 달려서 과속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와서 집 가서 씻고 바로 오니까 한 5시 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학원에. 그러니까 앞에 수업은 딴 쌤이 좀 이제 대충 문제풀이 애들 문제 좀 풀라고 하고 풀이해주고 계셨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왔지. 그래. 그러니까 마법의 단어 같은 거야. 빨리 하면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뭐 요새는 약간 주객전도가 좀 된 느낌이 있긴 한데 자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함수 fx가 극대를 갖지 않는데요. 극대가 존재하지 않아. 야 4차 함수인데 왜 극대가 없어 이가?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건 안 돼 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고. 왜 그렇게 생겼다고요? 도함수 f'x를 그려봤을 때 얘는 fx의 그래프고요.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아니라 뭐였다고? 중근을 가졌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들이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더 좋겠고 이해가 안 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외워야 돼. 4차 함수가 최고차이 양수였을 때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즉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고
자, 4차 함수가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였을 때 뭐가 극대값이 없으려면,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존재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하나밖에 없었거나 중근이 걸려 있었거나. 따라서 일단 도함수 미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a를 오면서 4a-1 x 더하기 4a가 됩니다. 오, 선생님 뭐예요 이거? 이거 왜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됩니다. 자, 4, 0, 4a-4 마지막 4a죠? 뭐 넣으면 1 넣으면 인수분해 됩니다. 4, 4, 4, 4, 4a, 4a 왜 안 되지? 아, 이상한데 왜 안 되지? 자, 안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a, 마이너스 4a, 0. 자, 됐죠? 여러분, 1 넣어서 안 되면 뭐해? 마이너스 1 넣어서 하면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 뭐야? 자, 4도 묶어버릴게. 그냥 4도 묶을게. x 더하기 1로 묶어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중근을 가지거나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미 실근 마이너스 1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2차 방정식인 네가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을 너도 근으로 가져가지고 중근 마이너스 1을 가지거나 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세 가지 경우로 어떻게 보면 나눠볼 수 있겠죠. 판별식 음수다 너 허근이거나 판별식이 0이라서 중근 네가 중근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너의 근이라서 마이너스 1이 중근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 3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4차 함수가 극소 하나만을 가지고 극대는 같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풀면요 1-4a가 0이하죠.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2 더하기 a가 0이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여러분 답이 뭐라고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가 4분의 1 이상일 때 이게 답입니다. a에 마이너스 2 빼먹으면 안 되겠어요. 플러스 a는 여기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서 중근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더하기 a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도 근이 되면서 중근이 무조건 되게 될 마이너스 것이에요. 1이에요.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랑 얘가 중복되면은 네가 중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어? 네가 알파라면 네가 알파라는 근을 또 가지면 중복된다 였고요. 여기 인수분해 해보니까 네가 마이너스 1이 근이었지? 그래서 네가 또 마이너스 1을 또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니까 요거를 계산해 준 겁니다. 저게 만약에 4x 그렇지. x 마이너스 3이었으면 3이 중근이니까 x는 3을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줘야겠지. 4x였으면 4x 더하기 1이었다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서 중근을 찾아야지. 그럴 때는 4는 제가 앞으로 묶어낸 거고요. 너 4x 더하기 4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냥 4x. 그냥 4x였으면 x는 0이니까 0이 여기에 또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 됐지? 중근이잖아. 자, 여러분 이게 뭐야? 수학상의 중요성이야. 이 수학상 누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쳤구나. 네. 와,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유야, 누구한테 배웠니? 너무 아, 맞나? 와, 그 김동욱이는 수학상을 할 때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나 보네요. 친절하게 가르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지. 나는 그때 당시 친절했을 수 있지만 그래, 잘못했을 수 있다. 맞지? 그때 이 새끼가 알 때까지 어떻게든 가르쳐서 시켜서 알렸어야 되는데 대충 가르쳤나 봅니다. 진짜 지우야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 수학 하기 전에 도망갔지 않나? 수학하 조금 하다가 도망갔어. 아, 그럼 상은 내가 가르친 게 맞군요. 이 봐봐, 상을 나랑 복습을 같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맞나요? 자, 하여튼 어쨌든 다른 학원에서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복습했을 거 아니야. 처음 하는 거였는데. 처음 했어 이거? 이거 처음 봐 이거 설마? 쌤이랑 처음 했었는데. 아니, 나랑 처음 할 때 내가 잘 가르쳤지. 난 잘 가르쳤어. 죄송합니다. 자,
아니 내가 잘 못 가르칠 리가 없는데 난 다 가르쳤는데. 제가 항상 초유 막 중1 애들 데리고 막 수학상 설명할 때 강조 엄청 하거든요. 여러분 뭐 수학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 대학 다 가는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 수학 1도 해야 되고 수학 2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미적분까지 해서 수능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상 대충 막 풀 줄 알게 된다고 까불면 안 되고, 맞나? 정확하게 개념들을 공부해야. 왜? 수학 1, 2에 또 나온단 말이야.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언제 또 나오겠어요? 미적분과도 또 나옵니다. 수 1, 수 2가 수 3보다 쉽지 않아요? 아, 그거는 개념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학상이 제일 어렵다고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냥 진짜 개념 자체는 제일 어려운 건 수학 2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미분 초입하고 있고 극대극소 배웠으니까 아직 활용을 좀 제대로 배우기 전이잖아. 이거 활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된다. 오! 하면서 이렇게. 자, 근데 그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수학 1도 수학상 하도 워낙에 기초 개념에 가깝고, 개념적으로는 수학 2가 제일 어려워요. 극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미분과 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얘들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수학 2가 단연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애들의 실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수학상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개 뜬금없거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중학교, 야, 언제 애들이 수포자가 제일 많이 되는 줄 알아? 나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 인터넷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율이 어느 단어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어는 유리수 계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섞이면 애들이 다 전멸이야. 그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 여러분 늘 내가 얘기하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맨날 이러긴 하지만 여러분은 똑똑한 애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 여러분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5분의 2 쓰는 그런 허접대기랑은 달라. 알겠지? 1 빼기 2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랑 다르다고.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정도는 암산도 가능한 친구들이야.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반 정도 있다 이 말이야. 걔네들이 못하는 거야. 그렇지, 걔네들이 못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국민 평균 등급은 5등급이고 5등급 밑으로 6, 7, 8, 9등급도 1, 2, 3, 4등급만큼 많이 있겠죠. 걔들 중은 대부분은 더하기 빼기가 안 되거나 곱하기를 못하거나 세 자릿수부터는 나누기가 안 되거나 분수 더하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왜 안 될까? 멍청해서. 또는 수학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미 놔버린 겁니다. 그래, 애지간히 멍청해도 더하기 하다 보면 다 되잖아. 곱하기 다 하다 보면 되잖아. 근데 그럴 이유를 못 느껴서 그때부터 수학을 관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딱 이렇게만 생각해. 살면서 수학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쟤는 계산기나 두들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계산기 음수 있어? 살면서 음수 개념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수익 이 정도. 근데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잖아. 음수 계산을 네가 할 일은 없죠 사실. 2 빼기 3을 내가 왜 하냐. 그지? 그러니까 못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분의 2 이렇게 쓰잖아. 자, 2분의 1이라고 쓰면 좋은데 인터넷 채팅창 같은 거 쓸 때는 그 2분의 1 이렇게 딱 쓰기 힘드니까 1과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하는 놈들 있다. 이게 2분의 1인 줄 아는 놈들도 있어요. 날짜야? 2월 1일이지 이건 시자. 2분의 1은 이렇게 써야 되죠. 2분의 1. 이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이 6, 7, 8, 9등급 애들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그만둬? 유리수 계산 단원에서 제일 많이 그만둔대요. 더하기 빼기 계산이 안 돼서. 절망적인 거야. 빼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야. 지금 아직도 더하기가 힘들고 두 자릿수 곱하기부터는 질리고 구구단 또 아직 가끔 틀린 애들인데 그 가끔 보잖아요. 신기하게 잘 쓸 줄 있잖아요. 그래, 지금 딴소리 하지 말고. 자, 인터넷 보면 여러분 실제 방송 보면 구구단도 못하는 애들 나와서 돈 벌고 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구단을 못해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구구단을 못해도 상관없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구단도 못하면 수학하기 진짜 힘들겠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기도 하겠고. 자, 그렇게 구구단은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뭐가 나오니까 세 자릿수 계산 나오니까 뒤지겠고 나누기 하려고 하니까 죽겠고 분수 더하기는 모르겠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로 쓰는 애들이 아직도 있는 거고. 물론 저는 그런 애들 수업하면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그런 애들이랑 수업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수학 2를 걔한테 가르친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게 되는 화타도 알겠지. 다른 사람의,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그건 외계인이면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분의 2 쓰는데 어떻게 이거 미분을 가르치냐. 무슨 계산을 해, 걔 데리고.
안 신기해. 자, 조용히 해. 아버지 이렇게 음료수 뚜껑에 이렇게 해서 마시잖아요. 조용히 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일단 꼭꼭게 이렇게 했어요.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그거 꽂고 마시라고. 내가 아까 꽂아서 마시라고 보여줬잖아. 뭐였어, 그땐? 그때도 내 수업을 안 듣는 거군요. 이 녀석, 이거 사줘도 이거 안 됐네. 자,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 생각외로 개념적으로 수학도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충격은 마치 초6이 중1 돼서 처음 느꼈을 때, 계산 졸라 어렵네.가 되는 거고, 중2 때 또 한번 고난을 겪고 중3 때 2차 함수하면서 제일 많이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함수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직선일 땐 어떻게 하든 했는데 2차 나오니까 가볍게 함수는 포기 이질하는 애들이 잔뜩 있는 거고 2단계로 넘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제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2차 함수도 못하는데 뭘 해. 그지?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더 쉽잖아요. 고1 때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뭐야? 첫째 단원이죠. 다항식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으면 구구단 아직 모르는데 세자실수 계산하자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다항식 정리도 빨리 안 되고 나누기도 잘 못하겠고 항등식 개념이 뭔지 정리도 아직 덜 됐는데 자 다음 단원 합니다 하면서 복수수 하고 있으니까 애들 하고 복수수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는 수학2가 훨씬 어렵죠. 당연히 극한 개념이 훨씬 어렵고. 됐다. 난 너랑 얘기 안 할래. 복소수가 뭐예요? 뭐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이거나 봐. 선생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복소수, 복잡한 수란 뜻입니다. a 플러스 bi 꼴로 정의되면 a와 b는 실수여야 하고요. 이때 i는 단위 허수로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됐죠? 제가 다 얘기해줬다. 이제 이거 봐. 극대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최고차이 양수잖아요. 최고차이 양수인데 극대가 존재하려면 도함수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이 실근 세 개가 있어야지만이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서 극대 하나, 극소 둘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미분하자.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4ax고요.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게 되죠. 4로 묶으면 되겠고 x로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죠. 저 혹시 환경이 좀 이상해요? 아니 좀 뿌예? 그건 네가 손으로 오른쪽 안경이 좀 이상하네. 자, 맞아볼게요. x는 0이라는 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너는 0과 다른 두 실근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야지 0도 안 같아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겁니다. 0과도 다른 두 개의 실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과 근데 and x가 0이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x가 0이면 안 된다. 얘는 뭐야? 중근이어야 되니까 저기에 똑같은 근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였다면 얘는 그래선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됐죠? 판별식 풀면 어떻게 됩니까? 9-4a가 양수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너까지 생각해줘야 돼.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제곱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답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돼? 크게 두 가지의 답이 존재한다. 이건 뭐 취향껏 쓰세요. 첫 번째 모양은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됩니다. 단 a가 0이 아닐 때요. 이렇게 쓰거나 두 번째는 범위를 나눠서 a는 0보다 작습니다. 또는 0보다 큰 a가 4분의 9보다는 작습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표현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답지는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굳이 저런 애매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됐죠? 일단 세 문제 푸는데 2시간이 걸릴 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저는 그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좀 최대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근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극대극소를 필히 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에는 뒤에 스텝 2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라센 마무리를 좀 하고 제가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극대극소 관련해서 조금 복습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수학 하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학2 하책 준비하시고 됐죠? 숙제는 좀 더 안내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풉시다.